최근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방영한 방송 때문인데요. 유명 이슈를 패러디하고 희화화하는 게 SNL의 중심 컨텐츠죠. 그리고 이날 SNL은 한 주간 최대 이슈였던 뉴진스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 등을 다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배우 지혜은이 등장해 뉴진스 한이의 무대 의상과 가발을 착용하고서 한이를 흉내냈습니다. 국정감사 중 있었던 해프닝을 희화화했죠. 이 국감 패러디 코너 이후에는 배우 김하영이 등장했습니다. 한강 작가를 흉내내며 노벨상 수상 소감을 따라했습니다. 방송 이후 여론은 난리가 납니다. 한이 국감 패러디와 한강 수상 패러디가 각각 다른 이유로 욕을 먹습니다. 한이 국감 패러디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건 뉴진스 팬들입니다. 배우 지혜은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과 관련 기사 댓글란 등의 집단적인 비판 댓글을 쓰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SNL 코리아 한이에게 사과해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서 국감 패러디가 한이에 대한 부적절한 조롱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한이는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며 이를 단순 조롱한 SNL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이의 어눌한 발음을 흉내낸 게 인종차별이고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한강 수상 패러디에 대한 비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뉴진스 팬 같은 특정 집단이 비판을 주도한 게 아니라 범대중적 반감이 있었습니다. 배우 김하영이 눈을 작게 뜨고 한강 작가의 말투를 따라한 게 외모로 조롱을 한 거라며 비판들이 나왔죠. 노벨상이라는 전례 없는 업적을 이룬 작가를 건드리는 게 선을 넘었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즉, 국가적 위협을 달성한 한강 작가를 감히 희화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SNL 코리아는 이런 대대적인 비난 여론에 의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SNL에 대한 이런 공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며 SNL의 문제를 느끼기보다는 코미디를 코미디로 못 받아들이는 사회, 점점 더 경직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뉴진스 팬들을 비롯해 한이 국감 패러디를 욕하는 사람들은 SNL이 인종차별을 했다, 외국인 혐오를 했다라는 말까지 하며 문제시하고 있는데요. SNL이 한이의 인종이나 국적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대상으로 비난성 희화화를 한 것도 아니고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보인 실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며 풍자한 건데 이를 가지고 인종차별이니 외국인 혐오니 하는 정치적 언어까지 사용하는 건 몹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 자체에 문제적 요소가 존재하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요. 뉴진스 팬들은 이런 한이를 위해 집단적인 여론전을 펼쳐왔고 지금 SNL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역시 이러한 여론전의 일환입니다. 아이돌 팬덤에 의해 코미디가 희생된 겁니다. 한편 한강 수상 패러디에 대한 비판의 경우 한국 특유의 성역화 문화가 발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 한강이 노벨상 수상이라는 위협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대중적인 축하와 함께 이루어진 게 어떤 일이었나요? 감히 한강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과는 별개로 어떤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비평은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권장되어야 합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수많은 문호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작품 활동이나 그녀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의 문제제기를 한 인물들에 대해서 언론까지 나서서 린치를 가하고 있죠. 노벨상 수상이라는 위협으로 한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에 들어간 겁니다. SNL이 한강 수상 패러디를 하자 여기에 선을 넘었다며 공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겁니다. 한강은 코미디 소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한강의 외모를 흉내낸 게 외모 비하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 SNL이 했던 방시혁, 과즙세연 패러디는 어떻습니까? SNL은 그간 누군가의 외모를 흉내내며 유머 코드로 적극 활용해왔는데 이때까지는 환호하다가 한강을 대상으로 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은 몹시 이중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개그, 유머, 코미디 등에 관한 이런 제멋대로식 비난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웃어넘겨야 할 컨텐츠에 갑자기 정색을 하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 하다못해 일관성 있는 논리나 원칙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만해 보이거나 내가 못마땅하거나 누군가가 욕을 하고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돌을 던져댑니다. 그렇게 웃음을 캔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유머를 유머로,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나신 네티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코미디라는 건 화자도, 청자도 이게 웃음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전제 속에 성립하는 특수한 장르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농담을 할 때에는 화자도, 청자도 이게 농담이라는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이해합니다.
물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농담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코미디라는 장르에서의 농담은 가벼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대중들은 이런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나 존중 없이 아무데나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캔슬시키며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착각에 빠지죠. 코미디에 있어 한국이 유독 경직되어 있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라도 한 편 보시길 바랍니다. 코미디는 문화의 힘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미디를 직업으로 삼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를 냈다가 대중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SNL의 사례는 물론이고 몇 달 전 큰 논란을 일으켰던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은 또 어떻습니까? 영양군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어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사과문을 게재하고 영상을 비공개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의 구독 취소가 이루어졌고 어마어마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어떤 지역을 소위 디스하는 건 코미디의 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해외 코미디와 비교해봐도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피식대학 논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 싱글벙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안마기 광고 영상을 올리면서인데요. 한 남성이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꾼다는 내용의 안마기 소개를 섞었습니다. 온열 효과가 있으면 뭐하나, 에어펌프가 들어있으면 뭐하나, 군대 가면 쓰질 못하는데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 네티즌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영상이 군 입대를 희화화한 거고 군인을 비하했답니다. 입대하는 남성을 놀리는 역을 맡은 여성 연기자들에게는 악플 테러가 이루어졌죠. 개인 소셜미디어에 좌표가 찍혀 난리가 났습니다. 싱글벙글 측은 결국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렸으며 여성 연기자들 역시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젠더 갈등과 엮여서 더 커진 측면이 있죠. 이렇듯 지금 한국 사회는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몇 달 사이 이렇게 많은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냈다가 대중들에게 욕을 먹고 검열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몇 해 전 20여 년간 방영되던 KBS 개그 콘서트가 잠정 중단 소식을 전했을 때 한국의 코미디 문화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코미디언들은 한 목소리로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개그를 개그로 보지 않는 대중의 시선이 개그의 소재를 제한하고 개그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라는 건 우리 한국이 쌓아온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자 역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코미디가 존재했죠. 저는 이 중에서도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사풍자 코미디를 인상적으로 봅니다. 문화적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 시사풍자 코미디입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부터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 노태우 대통령은 아예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라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소위 민주화의 긍정적 요소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화적 자유입니다.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축소되며 자유를 바탕으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화적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 편을 소재로 삼는 시사 코미디에 대해서 집단적인 비난과 항의를 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풍자했다가 이재명 지지자들의 엄청난 공격에 의해 정치 풍자를 포기한 코미디언 김원효. 팟캐스트에서 금수저를 주제로 농담을 주고받다 조국 딸을 언급해서 비난 여론의 방송을 중단하게 된 코미디언 김영희 등 수많은 코미디언들이 정치를 다뤘다가 커리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좌든 우든 우리 편을 건드린다 싶으면 단체로 난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치 집단의 이런 편협한 태도 때문에 코미디언들은 정치 이슈를 소재로 삼는 걸 기피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꼭 정치 이슈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집단적인 비난과 공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아이돌의 팬그룹이든 특정 인물을 성역에 집어넣으려는 개인이든 간에 코미디를 코미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리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에 굳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리를 치고 여론을 모으고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고 영상을 삭제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코미디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유와 함께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통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행복지수는 세계 하위권이고 자살률이나 우울증 유병률 같은 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국가적 정신건강의 위기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코미디언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우리 좀 웃으며 삽시다. 우원지였습니다.